안녕하십니까, 꿀벌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9월 8일 HLB와 텔코 RF 제약에 관해서 노가리를 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보시면은 비슷한 하락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HLB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텔코 RF 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관심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차단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가기를 해서. 사실 뭐 별개로 이렇게 각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낫겠다는 좀 생각도 들긴 한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면 오늘 둘 다 어차피 하락이고 별 내용도 없는데 나는 HLB 주주인데 자꾸 이 사람이 텔콘에 관한 영상을 올리네? 난 텔콘 주주인데 이 사람이 HLB에 관한 영상을 올리네? 이게 좀 신경이 좀 쓰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시도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별다른 뉴스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사가 내용에 관한 기사가 한번 떴습니다. 오후 1시 40분 정도에 떴고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아시아 1위 항암 제약사서 로열티 받는다. 이 1위란 말은 시가총액 1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나 뭐 그런 거랑 별개로 1위 항암 제약사서 로열티를 받는다. 1년에 100억 이상 기대가 된다. 제가 그 로열티의 구체적 계약 내용은 찾아보는데 실패했지만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 지적재산권을 가져온 인수한 금액이 기존 5천만 달러에서 4,200만 달러, 600억에서 500억 수준으로 내려간 걸로 봐서 1년에 로열티를 한 100억 원 정도로 산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연히 이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확실한 그 계약서 상의 문구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뭐 매출액 대비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매출액은 몇 퍼센트, 얼마까지 매출액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항서제약은 올해 판매한 리보세라닙의 로열티를 내년에 지급한다. 따라서 회계법인은 HLB가 내년 89만 달러, 106억 원, 2022년에는 124억 원, 그 다음 해에는 148억 원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이 전망치는 약간 보수적으로 산정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꾸준히 약 10% 이상씩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잡은 점은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뭐 10에서 한 20% 가까이 매년 상승한다고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그만큼 또 항서제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응증 확장에 대한 어떤 임상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렇게 로열티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뭐 하락하거나 보합권에 머무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 역시 저의 어떤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HLB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 안 돼요. 차트도 오늘 비록 4%가 하락했다고 치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상승을 많이 한 결과물이고, 단기로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요즘 잘 대응하시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당히 유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5조 5천억 원인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임상 진행 중인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개 있죠. 항암제 출시 예정인 것도 있고 앞으로 출시하려고 이렇게 임상 연구 중인 것도 상당히 여러 개 있는데, 걔네들의 어떤 앞날도 참 궁금합니다. 네,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그리고 이번 주가 수, 목, 금 이렇게 3일이 남았는데 오늘 비록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 거래량이 뭐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점, OBV 이 지수가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는 점, 그런 점 보면은 아직은 뭐 크게 걱정되는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호재가 훨씬 많으면 많았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많다. 뭐 그러기 때문에 존버 해볼만 하다. 그 정도 결론을 저 스스로 내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론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HLB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콘 RF 제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주분들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텔콘 RF 제약 주주분들은 이제 시작인데 참 요즘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월, 7월 이때 정도부터 텔콘에 관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5월 정도부터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뭐 이 정도에서 평단가 언저리에서 계속 놀다가 어제랑 오늘 좀 상당히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너무 아쉽고 짜증도 많이 납니다. 예. 댓글로 어떤 분께서 이렇게 텔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던데 100% 공감합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인에 대한 비방만 아니라면 뭐 주주인 이상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 그런 거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HLB의 경우에는 4%가 하락을 했지만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별로 뭐 오히려 텔콘의 2.6% 하락 이게 더 짜증나는 저의 지금 마음가짐입니다. 속마음입니다. 뉴스가 잠깐 떴었죠. 겁나 설렜습니다. 이때 참 사람 마음이 참 단순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확 오르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탁 오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얘가 또 한번 보여주나? 칼춤 한번 쳐주나 했는데 역시나 또 한번 엠마우스의 물량이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요. 엠마우스 제가 HT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 27분이라서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3시 27분 기준으로 외국인이 78,000주를 팔았다, 79,000주를 팔았다고 나오는데 이게 또 엠마우스 건지 만약에 팔 거면 좀 빨리 좀 팔아줬으면 좋겠네요. 쓰레기 새끼들. 그리고 이왕이면 차라리 5,500원 이 언저리에서 지들이 좀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얼른 좀 작작 좀 이직거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 이렇게 띄우면서 팔아치우는 모습 상당히 보기 껄끄럽습니다.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안 걸리나 보네요. 이런 거는 참 웃깁니다. 주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주가를 마음대로 지금 주무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때가 오전 10시였고 뉴스가 오전 10시 4분에 떴죠. 휴머이젠 주식병합 추진 나스닥 상장 준비 초일기. 이게 텔콘 주주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였습니다. 전혀 오를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오를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쭉 집어쳐 올리면서 이때 올려놓고 다시 쭉 뺐죠. 뭐 여기에서 더 이렇게 쭉 빼버렸으면 아예 뭐 하한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주가 방어를 위한 건지 참 사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빼지 않냐. 하지만 이때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 속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이런 잡다구리한 종목은 단타성으로 하기에는 참 버거운 종목이다. 기존 주주들이랑 또 달라요. 기존 주주들의 경우에는 좀 오르면 미련 없이 그냥 조금 팔면 돼요. 한 10분의 1이라도. 매미 엄청 시끄럽네요. 혹시 매미 소리가 들리시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중창 다 닫아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녹화하고 있는데 매미 소리가 너무 큽니다. 집이 좀 벽 속이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띄워놓고 쭉 팔아버리고 아주 그냥 잡스럽고 지저분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텔콘 토론방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새로 많이 유입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직거리 해야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사람들이. 어쨌든 뭐
그래도 뭐 기존에 저는 이제 이미 텔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나올 물량이라면 이렇게 뉴스 터지면서 나오는 것도 괜찮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뉴스 터지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팔아치우고 나오면 어쨌든 나오게 되어 있던 물량은 이미 다 소화가 된 마당이고, 앞으로 또 호재거리도 몇 가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텔콘 주가는 더 가볍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텔콘에 좀 담아볼까 하는 생각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텔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기존에 드렸던 말씀 번복되지 않았음을 한번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텔콘 주식이 있으면 이만큼을 팔고 다시 나중에 이만큼을 사고, 금액만큼 이렇게 텔콘 상승 하락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이만큼의 자금을 또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반대하겠습니다. 만약에 정투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5,500원 아래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절대로 당분간은 텔콘에 더 이상 자금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좀 믿음도 좀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거의 4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뭐 들어오면 진짜 마음고생만 하고, 진짜 이렇게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요때 들어와서 뭐 요때 팔고 다시 요때 들어와서 요때 팔고 그게 가능하실 것 같지만, 어지간한 고수분이 아니시라면 그게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사실 요새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에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줍잖은 일개 유튜버나 아니면 뭐 유료 방 있죠, 리딩방, 뭐 가입비 뭐 몇백만원 내고 월 회비 얼마씩 내고 그런 얘기 들으시면서 주식을 하시면 엄청나게 마음고생 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영상은 참조로만 봐주시고, 그리고 기존 HLB 및 텔콘 주주분들 위주로 저는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기존 HLB, 기존 텔콘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유 중인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령 제 평단보다 아래일지라도 텔콘의 신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연말 전에 텔콘이 그래도 6,500원에서 7,000원 사이는 올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입장은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 기대와 희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몇백억 몇천억 굴려가지고 억지로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저만의 느낌이고, 그리고 텔콘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힘이라면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찍었죠. 7,500까지 한번 갔습니다. 근데 이때 파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6,500원 위에서 텔콘 주가가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 그때까지는 저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메디포럼 제약 관련해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요청을 주셨는데, 메디포럼 제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